녹화 중. 가서 네, 그래서 저랑 예지 누나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Inversion Free Image Editing with Natural Language라는 논문인데 이게 그 디퓨전 모델을 이용해서 그 이제 이미지 에디팅을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디퓨전에서 에디팅하는 방식들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논문에서 쓰는 그 디퓨전 모델의 그 컨시스턴시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그 에디팅 할 때 이제 사용되는 그 에디팅 기법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자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고 에디팅 관련 부분을 예지 누나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퓨전 인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장 시초가 되는 논문이 DDIM이라는 건데 이 인버전이라고 하면은 그 무엇인지 좀 생소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인버전이라 하면 그 어쨌든 에디팅을 하는 거니까 저희한테 그 소스 이미지 그러니까 리얼 이미지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그 디퓨전 공간에서의 레이턴트들을 얻어내는 작업을 인버전이라고 합니다. DDIM 같은 경우는 그 원래 DDPM에서 그 랜덤성 있게 이제 샘플링하는 식과는 다르게 디터미니스틱한 샘플링 프로세스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증명 과정을 통해서 이 아래 12번 그의 식과 같은 그 디퓨전 샘플링식을 도출을 해냅니다. 여기서 어, X0가 이제 그 가장 초기, 그러니까 소스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t가 0부터 1, 2 해서 라지 t까지 가는데, 그 x 라지 t가 이제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속하는 그런 레이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T에서 이 XT-1의 레이턴트로 이제 샘플링하는 작업을 이 아래식과 같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 중간식은 그 디퓨전에서 포워드 프로세스랑 사실 같은 식인데 다만 그 어떤 랜덤 노이즈 입실론 대신에 입실론 세타 그러니까 그 신경망 모델이 쓰였기 때문에 그 predicted x0의 텀을 갖고 뒤에는 이 XT에 이제 상관이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XT에 대한 방향 그리고 뒤에가 이제 그 샘플링 할 때 그 스토캐스티시를 추가를 해주는 랜덤 노이즈 텀이 있습니다. DDI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와 같이 샘플링식이 정의를 하지만 이것과 앞서서 어떤 그 컨티뉴어스한 OD식을 도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컨티뉴어스한 OD식으로부터 그 이 샘플링하는 방향 그러니까 x가 라지 t에서 0으로 가는 방향으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실시한 것이 바로 이 위에 12번 식이고 그리고 이와 반대로 이제 그 타임스텝 0부터 라지 t까지 가는 방향으로 또 그 디스크리타이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디스크리타이즈를 하면은 이 아래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DDIM 같은 경우는 먼저 그 이 오른쪽에 보이는 식으로 소스 이미지 x0가 주어져 있으면은 그 Z0가 주어져 있으면은 Z1부터 Z 라지 T까지의 레이턴트들을 그 이 인버전 프로세스를 통해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에디팅을 할 거면은 이 왼쪽에 보이는 샘플링식을 이용을 해서 이 어, 샘플링식을 이용을 해서 다시 Z0를 이제 생성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입실론 세타를 같은 모델을 쓰고 그리고 인풋으로 넣는 이 컨디션 C를 같은 것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리컨스트럭션이 되게 되는데요. DDIM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어떤 컨티뉴어스 폼의 OD에서 이 다른 방향으로 디스크리타이즈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에러가 발생을 해서 imperfect reconstruction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소스 이미지 X가 제로가 주어져 있어서 인버전 프로세스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 왼쪽 식으로 샘플링을 똑같이 하면은 그 기존의 소스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DDIM을 써서 이제 에디팅을 할 거라면은 먼저 인버전은 소스 이미지에 맞춘 컨디션을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에디팅 하고 싶은 컨디션에 맞춰서 그러니까 에디팅 하고자 하는 프롬프트 같은 것을
이 C에 넣어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디퓨전 인버전 방식은 사이클 디퓨전이라는 그 네, 논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앞선 DDIM 같은 경우는 그 디터미니스틱한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은 컨티뉴어스 ODE 폼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다면 사이클 디퓨전은 ODE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 앞서 보여드린 이 12번식 샘플링식을 잘 들여다봐서 여기서 이제 이 입실론 t를 잘 설정을 해주면 똑같이 그 인버전을 한 다음에 이제 완벽히 같은 루트를 따라서 다시 샘플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 디퓨전의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면 소스 이미지 x0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레이턴트 x1부터 라지 t까지를 그 디퓨전 포워드 프로세스인 q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서 먼저 구한 다음에 이 각각 구해진 그 x t 시점에서의 레이턴트를 가지고 바로 이제 x0 사이에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실론 t를 이 아래와 같이 구합니다. 이 입실론 t는 단순히 이 위에서 이 12번씩에서 이 뒤에 랜덤 노이즈에 해당하는 입실론 t와 같고 그 그래서 이 식을 단순히 저희가 지금 xt-랑 xt-를 다 알고 있다면은 입실론 t를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 디퓨전 같은 경우는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원래는 x1부터 라지 t까지의 모든 레이턴트를 포함을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디퓨전의 방식인데 그것이 아니라 x 라지 t와 그리고 x t-1부터 x1 대신에 이 입실론 라지 t부터 입실론 1까지의 어떤 그 가상의 노이즈를 이제 레이턴트로 삼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가 편하도록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래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그 포워드 큐 프로세스를 할 때도 랜덤성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리버스로 방금 이 위에서 보여드린 그 샘플링식에서도 이 입실론 t에서 랜덤성이 존재를 하는데 랜덤성은 포워드 프로세스에서만 주고 이 리버스로 할 때는 포워드에 맞춘 입실론 t를 강제해가지고 그 이제 인벌전과 그 샘플링하는 프로세스가 완벽하게 동일한 트래젝토리를 따라가도록 설정한 것이 바로 사이클 디퓨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에디팅 같은 경우는 단순히 DDIM과 같이 이렇게 인벌전 프로세스를 통해서 레이턴트를 구할 때는 소스 이미지에 맞는 컨디션을 넣어주고 이제 샘플링 할 때는 에디팅하고자 하는 컨디션을 넣어줘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디퓨전 에디팅 방식 말고 그 이 오늘 설명드릴 논문에서 쓸 그 디퓨전 모델이 컨시스턴시 모델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컨시스턴시 모델은 뭐냐고 하면은 어 먼저 그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는 앞선 그 노이즈를 예측하는 입실론 세타를 신경망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스코어를 예측을 하는 어떤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링이 있는데요. 이 컨시스턴시 모델 같은 경우는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링에서 착안을 합니다. 그래서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 디퓨전 프로세스 자체를 어떤 그, 그 디스크리트한 텀이 아니라 컨티뉴어스한 어떤 SD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러한 그 가우시안이 계속 추가되는 그러한 브라우니안 모션을 포함한 SD 같은 경우는 이제 이투 프로세스 SD라고 하는데 이러한 SD의 확률 분포 그러니까 PDF는 이제 그 포커 플랭크 이퀘이션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포커 플랭크 이퀘이션도 마찬가지로 디터미니스틱한 텀과 그리고 스토캐스틱한 텀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거기서 스토캐스틱한 텀을 0으로 맞추게 되면은 이제 그 포워드와 리버스 프로세스 모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버비티 플로우 OD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원래는 SD 형태로 이제 그 랜덤성이 있는 디퓨전 프로세스를 그 포워드와 리버스 프로세스를 모두 OD 꼴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은 이제 아래와 같고
그래서 컨시스턴시 모델은 이제 이러한 그 PFOD 방식에 착안을 해서 샘플링 스텝을 이제 줄여 나가는 방식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즉 원래는 그 되게 많은 타임 스텝을 통해서 소스 이미지가 주어져 있으면 그 어떤 랜덤 노이즈부터 차근차근 노이즈를 이제 빼 나가서 어떤 리얼리스틱한 이미지 데이터 분포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 원래 디퓨전 모델인데, 컨시스턴시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타임 시점에 있든 간에 그 이 PFOD 트래젝토리 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어떤 하나의 데이터 X0로 수렴을 하는 성질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PFOD 갖고 이제 그 이런 샘플링이나 뭐 인벌전을 할 거였으면은 OD 솔버를 이용을 해서 되게 이터레이티브하게 풀어 나가야 하지만, 이거는 그 스코어 네트워크의 계산량이 되게 많아지는 단점이 있어서 기존의 디퓨전 모델을 그냥 사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시스턴시 모델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처음으로 디퓨전 모델을 디스틸레이션을 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논문에서는 이거는 사실 알 필요는 없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 컨시스턴시 모델에서 설명하는 멀티 스텝 컨시스턴시 샘플링이라는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뭔가 그 생각을 해보면 랜덤 노이즈로부터 소스 이미지를 이제 원 스텝으로 바로 예측하는 건 사실 되게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컨시스턴시 모델이 그 잘 디스틸레이션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 번에 리얼 데이터 분포로 이제 가게끔 하는 것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 어떤 임의의 시점 T에서 제로 시점의 그 소스, 그러니까 제로 시점의 이미지를 예측을 하고 거기서 다시 어떤 그 적당량의 노이즈를 추가를 해 준 다음에 그걸 다시 컨시스턴시 모델을 이용해서 그 노이즈를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여러 번 어, 피델리티를 높이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은 없으면은 오늘 소개드릴 논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어, 그 인프 에딧이라는 방법인데, 그 뭔가 그 디퓨전 프레임워크는 DDCM을 사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DCM은 그냥 그 컨시스턴시 모델의 뭔가 그런 특징들을 좀 따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고, 하고자 하는 태스크는 이 아래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그 소스 이미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여기다가 그 다양한 그 텍스트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그 저희가 바꾸고 싶어 하는 부분만 이렇게 바꿔주는 그러한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앞에서 말씀드린 디퓨전 인버전 방식들을 사용을 해서 에디팅을 해 나가면은 그 거의 가장 끝단에 있는 레이턴트 값 x 라지 t를 얻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차근차근 어떤 에디팅 컨디션을 주입을 함으로써 그 에디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이 DDCM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에디팅을 추가를 하면은 그게 바로 리얼 소스 이미지인 Z0에 계속해서 그 곧바로 에디팅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그 라지 T까지 간 다음에 그 점차적으로 에디팅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방법이었다면은, 이거는 여러 번 이것도 이터레이티브하게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이제 그 어떤 그 수행 능력을 올리기 위함이지, 이미지 피델리티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Z0의 직접적인 에디팅이 계속 가해지게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그 피겨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에디팅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에딧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은 사실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시스턴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DDCM 방식을 사용을 해서 에디팅을 하면은 더 이상 인버전 프로세스, 그러니까 디퓨전에서
그 레이턴트 값들을 얻기 위해서 신경망 모델을 사용을 해야 하는 부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시간 소모량 자체가 매우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 장점이고, 어, 인프 에딧은 이 DDCM 방식을 사용해서 하는 인버전을 바로 버추얼 인버전이라 해서 VI라고 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 에디팅 메서드들을 같이 결합을 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그 에디팅 메서드로 가장 유명한 것이 프롬프트 방법이랑 마사 컨트롤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를 이제 잘 적절히 잘 합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논문 제가 느끼기로는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인터폴레이션이 되게 괜찮다. 그러니까 노이즈를 갖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전제로 갖고 있습니다. DDCM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사실 이제 에디팅 그 태스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처음부터 소스 레이턴트인 Z0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식으로 보여드리자면, 이 왼쪽에 보이는 식이 가장 처음 말씀드린 그 DDIM 식에서 도출해낸 그 디퓨전 샘플링 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Z0를 프리딕션 하는 텀이 있고, 그리고 이 Z 바로 그 이전 스텝에서부터 방향, 그리고 랜덤 노이즈를 추가하는 텀이 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 시그마 t를 DDIM은 시그마 t를 0으로 보냈지만, 이거는 시그마 t를 루트 1 마이너스 알파 t 마이너스 1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 다이렉션 투 ZT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식과 같이 변하는데요. 여기서 일단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predicted Z0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그 소스 이미지를 이미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Z0를 알고 있어서 이 가운데 이 predicted Z0 텀을 단순히 그냥 Z0로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 T-1 시점에서의 레이턴트인 ZT-1을 루트 알파 T-1 곱하기 Z0 더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알파 T-1 입실론 T 와 같은 식으로 이제 레이턴트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 즉 소스 레이턴트 Z0에서부터 이 어떤 이미 시점 T의 레이턴트를 구하는 식이 이 위의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원래는 이 가운데 부분이 이 Z0에 대한 예측값이어야 되는데, 알고 있는 Z0 값을 넣었기 때문에 뭐 리컨스트럭션을 될지언정 어떤 에디팅을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컨시스턴시 펑션 f가 그러면 결국엔 이 Z0를 프리딕션 하는 식이 되는데, 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이 입실론 세타를 그 입실론 컨시스턴시라는 값으로 설정을 하고, 이것과 나중에 이제 실제 그 신경망의 노이즈 값과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그 타겟 이미지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DDCM이라 적혀 있는 이 부분에서는 그 신경망 연산이 전혀 없고, 그 소스 레이턴트인 Z0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미 시점 T에서의 레이턴트 값을 구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다시 그 레이턴트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그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을 위한 이제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입실론 컨시스턴시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뒤에 텀을 보면은 어 사실 지금 이 predicted Z0가 결국에는 어떤 ZT를 디노이징해서 Z0로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컨시스턴시 펑션 F로 대체를 하면은 여기서 보여드린 이 컨시스턴시 모델에서 쓴 멀티스텝 컨시스턴시 샘플링식과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디스틸레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컨시스턴시 모델을 쓰진 않고, 그냥 그 매 타임스텝마다 학습된 이런 입실론 세타를 쓰지만, 그 컨시스턴시 모델과 똑같은 형태로 뭔가 바로 직접적으로 그 Z 이미 시점 ZT에서 그 ZT-1에서 ZT와 관련 없이 바로 ZT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식이고, 그리고 이 식을 보면은 그 앞과 앞에 멀티 스텝 이제 샘플링 식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 노이즈 인젝션 후에 그 다시 리컨스트럭션이 되는 그러한 식을 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나중에 이용을 해서 피델리티를 점점 높이는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벌추얼 인버전이라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DCM을 이용을 합니다. 어, 그래서 먼저 이 알고리즘 식을 보면은 어떤 랜덤 터미널 노이즈, 원래 라지 t 시점으로 해도 되지만 어떤 임의의 타워 원 시점을 잡아서 그거를 이제 샘플링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실 필요한 이 입실론 컨시스턴시 값을 잡고 그다음에 이 4번식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3번식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원래 Z0를 결국에 구하는 식과 동일한 거여서 어, 지금 상태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이제 그 나중에 에디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값이 변화하기 때문에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술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 그래서 이 5번부터 9번 라인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멀티 스텝 컨시스턴시 샘플링을 서술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DDIM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Z0로부터 인벌전 프로세스를 통해서 신경망 계산을 계속 이용을 해서 이 레이턴트 G 라지 T까지 구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그 샘플링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이 달라지는 거는 그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에러 때문에 계속 오차가 발생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BA 사이클 디퓨전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오차를 이제 OD가 아닌 단순히 샘플링식만 이용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없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 레이턴트 GT 같은 경우는 그 전 타임 스텝에 대한 레이턴트에 대한 영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한 이 사이클 디퓨전 같은 경우는 인버전 프로세스에서 결국 신경망 연산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시간 절약의 효과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C 같은 경우는 이 벌추얼 인버전에서는 신경망 연산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사실상 시간이 거의 안 걸린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에디팅인데요. 이 왼쪽 그림이 앞에서 말씀드린 DDIM 혹은 사이클 디퓨전을 이용한 인버전과 샘플링 이제 그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이 오른쪽 그림이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그 버추얼 인버전을 이용한 에디팅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은 먼저 이렇게 소스 이미지가 주어져 있을 때 어, 그 어떤 임의의 그 Z 라지 T 레이턴트를 이제 샘플링을 하고 거기서부터 그 predicted Z 제로 그러니까 프리딕션을 여기 지금 바로 표현을 해서 이 Z 제로 소스에 대한 그 예측값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계속 다음 스텝으로 이제 샘플링이 진행이 쭉 나가는 방식인데 반대로 이렇게 소스 브랜치가 있고 밑에 타겟 브랜치에서는 어, 결국에는 이 인버전을 통해서 같은 레이턴트를 구해냈으면 여기서부터 다른 컨디션을 주입을 해서 점차 그 에디팅을 수행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 결과값으로는 어, 이 그 기존의 방법들은 결국에는 이 에디팅된 프리딕티드 Z0를 보면은 사실 이 프리딕티드 Z0로부터 바로 그 릴리스틱한 Z0 값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블러리한 형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점차 그 피델리티가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이 어떤 시점 T에서 에디팅을 수행을 하면은 그것을 바로 이렇게 Z 제로에 대입을 시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이 DDCM 기반으로 한 이제 벌추얼 인버전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 시점 레이턴트랑 그 소스 시점인 제로 사이의 관계를 이제 연산을 할 때
즉, 그 입실론 컨시스턴시를 계산을 할 때 신경망 모델의 계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작업이 그 타임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그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도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랜덤 노이즈로부터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그 predicted Z0인데요. 이거는 이 predicted Z0와 실제 이미지인 Z0 사이에 그 입실론 값을 입실론 그 델타 입실론 컨시스턴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이 predicted Z0에서 Z0 이미지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용을 하면은 이 반대로 이 타겟 브랜치에서는 이 랜덤 노이즈로부터 이제는 그 다른 에디팅 컨디션을 넣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프리딕트 Z0가 좀 블루 컬러를 넣었기 때문에 좀 더 파란색스러운 그런 프리딕션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소스 그러니까 원래 그 제로 스텝에서의 리얼리스틱한 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델타 입실론 컨시스턴시를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그 원래 프리딕션 값에는 없는 그런 디테일들을 다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뒤에 이제 에디팅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는 이제 원화기가 잘 설명을 해줬는데 DDCM이라는 메소드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타임 스탬프를 줄이기 위해서 앞에 벌추얼 인버전을 사용을 해서 계속 Z0를 사용을 하면서 되게 빠른 스텝 안에 에디팅이 가능하도록 이제 한 것이 좀 주된 메소드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할 부분은 여기서 그 스텝 수를 무척 줄였을 때 이제 기존의 좀 이미지 에디팅 방법을 같이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에디팅 퀄리티를 높여보자라고 조금 더 덧붙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와 마사 컨트롤이라는 두 방법을 가져와서 이제 좀 그거를 좀 유니파이드한 어떤 모듈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미지 퀄리티를 높이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험 부분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내 소리를 음, 내 음. 마이크보다 킵니다. 아, 내가 잘 안 들려? 아니 얘 누나 얼굴이야. 아, 네, 근데 나 크고 있어가지고. 네, 계속 이걸로 아, 비춰줄까? 그래, 알았어. 오디오를 제 걸로 바꿨는데 혹시 잘 들리시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좀 이미지 에디팅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존에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라는 방법이 있어서 이제 얘를 먼저 선행 연구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과 같은 태스크를 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에서 맨 왼쪽에 있는 칼럼들이 이제 실제 리얼 이미지 또는 이제 신테틱 이미지이고 그 오른쪽 부분이 에디팅을 하고자 하는 타겟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라이딩 on a 바이시클이라는 이런 신테틱 이미지가 있으면 얘를 좀 카로 바꿔달라라고 하면 이제 이런 바이시클의 스트럭처는 유지한 채로 이렇게 카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이제 요 왼쪽 그림에서 젤리빈스를 좀 더 올려달라라고 하면 여기 위가 이렇게 젤리빈스로 바뀐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떤 스트럭처는 유지를 하되 거기에 해당하는 텍스처를 좀 바꿔서 이제 변화시키는 이런 태스크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스크를 이제 리지드 시멘틱 체인지스라고 이 논문에서는 좀 정의를 했고요. 이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태스크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좀 본다면 왼쪽에 이런 게 어, Fury Beer, Watch is a Bird라는 이런 컨디션을 가진 이미지가 있다면 이 각각의 이 텍스트마다 이렇게 어텐션 맵을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어텐션 맵에서 만약에 이 배열을 똑같은 좀 스트럭처를 유지를 하되 뭐 약간 레빗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타겟으로 하는 어떤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하나를 더 가져온 후에 이 배열에 해당하는 이 컨디션, 이 어텐션 맵을 이 타겟에서 디노이징 하는 과정에서 퓨어리 어피어리 레빗 와치스 bir드라는 이런 컨디션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해당하는 어텐션 맵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조금 두서가 없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에디팅을 할 때 요 베어에 해당하는 이제 타겟에 대한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하나를 가져오고 또 요 어피어리 비어 맞추스 bir드가 아닌 제가 에디팅을 하고 싶은 어피어리 레빗 맞추스 bir드라는 이런 디노이징 과정을 하나 더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노이징을 하면서 계속 이 베어에 해당하는 요 어텐션 맵을 이제 레빗의 부분에다가 계속 리플레이스를 해주면 이제 레빗에 해당하는 그 타겟 디노이징 과정에서는 요 베어에 해당하는 요런 어텐션 맵을 계속 가져가면서 계속 레빗이라는 이런 컨디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배어의 전체적인 스트럭처가 유지된 토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에서 좀 제안을 했고 이게 계속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어텐션 맵을 크로스 어텐션에서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 그 텍스트에 해당하는 이 어텐션 맵을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크로스 어텐션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방법이 이제 마사 컨트롤이라는 방법인데요. 근데 마사 컨트롤은 그 전에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와 조금 다른 태스크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Non-Rigid Semantic Changes라는 이제 태스크를 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에는 어떤 텍스처 같은 뭐라 하지 그 스트럭처를 유지를 하면서 요 이렇게 시멘틱한 부분을 바꿨다면 요 마사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오브젝트의 시멘틱한 거는 유지를 하면서 좀 자세나 포즈를 바꾸는 태스크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IS가 이제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이고 요 밑에 신테사이즈로 되어 있는 요 I가 타겟으로 하는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이런 리얼 이미지에 대해서 포토 오브 덕이라는 이런 프롬프트가 있고 얘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포토 오브 러닝 도그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시멘틱은 유지를 하면서 표즈가 바뀌는 이런 태스크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와 다르게 셀프 어텐션을 건드려서 에디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오른쪽 같은 경우가 이제 마사 컨트롤에서 하고 있는 이제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스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그 셀프 어텐션의 쿼리 키 밸류가 있고 이제 타겟 디노이징 과정에 대해서 쿼리 키 밸류가 있다면 여기서 이 키 밸류를 이 소스 걸로 이제 타겟에 바꿔버리는 이런 과정을 계속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타겟 이미지에서 어떤 러닝 도구가 생성이 되었을 때 러닝 도구에 대한 이제 스트럭처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키랑 밸류를 계속 소스의 것을 넣어주기 때문에 소스의 어떤 시멘틱한 정보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두 강아지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좀 일치하면서 동시에 좀 러닝이 되는 이런 이미지가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논문에서는 UAC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마사 어텐션, 마사 컨트롤과 크로스 어텐션 컨트롤을 하는 요 P2P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인 그림이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중에서 일단은 이제 중간 거를 잠깐 빼고 이제 맨 위에 로우와 맨 아래 로우를 보게 되면 이제 셀프 어텐션에서는 이제 마사 컨트롤과 같이 요 소스에 해당하는 키와 밸류를 계속 이쪽으로 넣어주는 이런 마사 컨트롤을 가져오고 있고 이 컨트롤 어텐션 같은
컨트롤 어텐션 부분에는 이제 P2P를 가져와서 요 Q랑 K를 계속 넣어주는, 어텐션 맵을 계속 넣어주는 이런 과정을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 부분은 이제 P2P에서 가져온 부분이고 이 로컬 어텐션 블렌드라는 부분은 이제 블렌디드 디퓨전에서 좀 가져온 부분인데 결국에는 어떤 마스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해당 영역에서 이제 타겟으로 하는 부분에만 타겟의 어떤 밸류가 들어가고 그 외부의 이제 부분, 즉 요 곰에서 요 곰 밖에 있는 부분에는 이제 소스 거를 가져오게 하는 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이 디노이징을 하면서 이제 타겟을 만드는 그 스텝이 총 0부터 50까지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데 0부터 50까지 있다고 하면 특정 스텝에서만 특정 스텝 이후에서 계속 리플레이스를 이제 실행을 해서 조금 어느 정도의 타겟을 따라가면서도 소스의 어떤 부분을 유지할 수 있게 좀 밸런싱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마사 컨트롤과 P2P가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요 중간에 있는 레이아웃 브랜치라는 걸 같이 가져왔는데요. 이 레이아웃 브랜치를 가져오게 된 좀 경위가 어, 이 마사 컨트롤과 P2P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 이 방향을 봤을 때 셀프 어텐션에서 키랑 밸류가 이렇게 타겟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크로스 어텐션에서 Q랑 K가 또 이 타겟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크로스 어텐션에서 들어온 이 Q랑 K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소스에 펄이랑 키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스의 스트럭처가 계속 유지가 된 상태로 이제 타겟이 디노이징이 진행이 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앉아있는 곰이 계속 되면서 잘 나오지 않는 이런 형태를 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림에서 B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레이아웃 브랜치를 두지 않고 바로 마사 컨트롤과 P2P를 사용했을 때의 아웃풋인데요. 그래서 거의 소스를 그대로 거의 따라하고 타겟에 대한 부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넣었던 게 요 레이아웃 브랜치라고 해서 요 레이아웃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나이브 컨비네이션을 좀 막아주고 타겟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살려주는 식으로 좀 두 브랜치를 좀 완화시키는 중간 브랜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스크를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요 태스크를 보시면 이제 소스가 시팅 브라운 베어이고 타겟으로 하고 넣고 싶은 이제 프롬프트가 스탠딩 그린 베어인데 레이아웃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탠딩 그린 베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스탠딩 브라운 베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겟에서 이 레이아웃 브랜치의 구체적인 이제 모듈은 이 타겟에서 허리를 가져오고 셀프 어텐션, 그러니까 요 소스에서 셀프 어텐션 의 키와 밸류를 가져오게 되면 요 레이아웃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딩이 되어 있는데 요 소스에 해당하는 브라운 베어가 이제 생성이 되는 요런 이제 모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 셀프 마사 컨트롤을 통해서 이제 스탠딩 브라운 베어를 만들고 그 후에 이제 크로스 어텐션, 즉 P2P를 통해서 여기서 생성된 Q랑 K를 이쪽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V를 이제 여기서 이 스탠딩 그린 베어에서 가져오게 되면 기존의 그 P2P랑 똑같이 어떤 스트럭처는 유지가 되면서 이제 그린 베어라는 이런 텍스처만 달라지는 이런 이미지 에디팅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소스에서 타겟으로 바로 가긴 너무 어려우니까 소스에서 레이아웃으로 한번 가고 이 레이아웃에서 바로 P2P를 적용을 해주는 식의 에디팅을 통해서 좀 3브랜치로 이미지 에디팅을 했고 이걸 통해서 성능을 좀 더 높이려고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실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총 두 가지 태스크를 진행을 했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랭귀지 가이디드 이미지 에디팅이어서 어떤 이제 프롬프트를 주고 그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에디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태스크를 수행을 했고요. 해당하는 이제 벤치마크로는 파이 벤치라는 이런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태스크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의 그 서머와 윈터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을 해주는 이런 벤치마크와 홀스를 이제 지브라로 바꿔주는 이런 벤치마크를 가져와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퀄리티를 재는 FID 스코어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트랜슬레이션 퀄리티를 재기 위해서 클립 스코어를 사용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롬프트로 주는 예를 들어서 뭐 포레스트를 지브라로 바꿔라라고 했을 때 그 지브라에 해당하는 이제 그 텍스트 인베딩과 그리고 해당의 그 에디팅 후에 나온 이미지의 인베딩 간의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좀 착실하게 그 에디팅을 따랐냐를 보통 이 클립 스코어로 많이 측정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트랜슬레이션 컨시스턴시를 확인을 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스와 얼마나 비슷하게 소스를 얼마나 유지하면서 이제 에디팅이 되었냐를 이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소스 이미지와 그다음에 에디티드 이미지 간에 이런 MSE나 PSNR, SSIM 그리고 LPIPS를 같이 이제 사용을 해서 좀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초에 요 DDCM 논문이 그 버추얼 인버전을 좀 주된 좀 컨트리뷰션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타임이 얼마나 줄었는지도 이제 그 A40 GPU를 사용을 해서 측정을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A40 GPU는 저도 생소해서 좀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40기가짜리 좀 GPU라고 합니다. A100에서 같이 나온 건데 이제 그 용량이 40기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퀄리테이티브한 결과를 보면 여기서는 이제 인벌전과 인벌전 프리 메소드를 컴패리슨 하고 있는데요. 인벌전 프리 같은 경우가 이제 벌추얼 인벌전을 사용한 요 인프 에딧이고 나머지는 다 인벌전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인벌전을 한번 시킨 후에 거기서부터 에디팅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뒤에 퀀티테이티브 결과도 있는데 퀀티테이티브 결과에 비해서는 조금 어, 퀀티테이티브 결과에서는 조금 컴페러블하게 나왔는데 점수가 여기서는 조금 더 잘 되는 예시를 찾아서 이제 퀄리테이티브하게 좀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소녀의 이미지에서 요 엄브렐라를 핑크에서 옐로우로 바꿔줘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부분은 거의 다 이제 유지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 유선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 나머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퀀티테이티브 결과를 보면 이제 요 부분이 다 그 스테이블 디퓨저 1.4를 좀 사용을 해서 비교한 부분이고 요 밑에 두 개의 로우가 이제 레이턴트 컨시스턴시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해서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 VI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컨시스턴시 모델을 직접적으로 가져와서 바로 이제 Z0에 대한 값을 예측하는 이제 컨시스턴시 모델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선 같이 이제 넣어서 측정을 해서 같이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한 방법들을 보면 에딧 방법은 모두 P2P로 좀 통일을 시켰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었던 널 텍스트 인벌전이나 아니면 MP, 스타일 D, 그다음에 다이렉트 인벌전 같은 방법들을 가져와서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점수들은 이 VI를 사용한 게 항상 베스트는 아니지만 항상 소타를 찍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들이 이제 걸리는 시간들이 보면 이렇게 인벌전 타임만 해도 좀 어마무시하고 그리고 스텝 수도 다 50 정도가 필요한 반면에 VI 같은 경우에는 인벌전 타임도 필요가 없고 그 스텝 수도 이제 32로 줄면서 포워드 타임도 같이 이제 줄어들어서 이렇게 좀 에피션시한 면에 비해서는 되게 이 퀄리티에 대한 점수가 어느 정도 컴패러블 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는 대신 이제 컨시스턴시 모델을 사용을 해서 그 Z0에 대한 예측값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어준 이런 모델을 가져와서 이제 사용을 했을 때에는 확실히 이제 점수가 조금 더 많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P2P 대신에 이제 UAC를 사용을 해서 P2P뿐만 아니라 마사 컨트롤도 같이 이제 적용을 해서
에디팅을 했을 때 이제 점수가 거의 다 소타를 찍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그 전 부분은 그 인벌전 방법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했다면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 컨트롤 방법을 이제 다른 어텐션 컨트롤 방법들과 비교를 해서 이제 보여준 표인데요. 다른 이제 이미지 에디팅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먼저 보시면 이제 인풋 이미지가 있고 얘네들을 에디팅을 하는 이제 결과가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데요. UAC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렇게 같은 자세에서 뭔가 이런 그 오브젝트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오브젝트의 어떤 아이덴티티는 유지하되 좀 일어서게 만드는 식의 포즈가 좀 바뀐다던가 하는 부분을 잘하는 반면에 다른 메소드들은 뭐 SD 에딧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포즈가 달라지면 안 되는 경우에도 좀 포즈가 달라지고 특히 마사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즈를 다르게 하는 이런 메소드이기 때문에 아예 이 다른 이제 호랑이가 생성이 되는 이런 결과를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시에 대해서도 좀 이런 식으로 자세가 뭐 스탠딩이 아니라 시팅이 계속 유지가 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아예 유지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던가 하는 결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P2P와 마사 컨트롤과 아월스를 이렇게 스파이더 웹으로 나타내서 이제 비교를 한 결과인데요. 초록색이 이제 아월스, 즉 UAC고, 주황색이 마사 컨트롤이고, 파란색이 P2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컬러나 포즈, 컨텐츠, 오브젝트,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 이런 부분을 변경을 하였을 때 모든 측면에서 좀 UAC가 되게 잘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네, 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 클립 스코어, 즉 얼마나 에디팅을 하는 그런 프롬프트에 잘 따라서 변경을 했냐에 대해서도 잘했고, 얼마나 그 소스와의 컨시스턴시가 유지가 되냐라는 부분에서도 되게 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태스크에 대한 이제 비교인데요. 요 위에 사이클 넷 같은 경우가 이제 트레이닝을 베이스로 해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얘를 약간 어퍼 바운드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에디팅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인프 에딧이 전반적으로 성능이 되게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이 논문에서 언급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생각했을 때에 나타난 것 같은데,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 같다라고 한 부분인데, 사실 얘가 점수를 보면 약간 그 클립 시뮬러리티가 조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서플리멘터리에서 퀄리테이티브 결과가 같이 붙어 있어서 그거를 같이 확인을 해봤는데, 이 클릭 스코어가 높은 텍스트 투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왼쪽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얘를 윈터로 바꿔라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스트럭처가 조금 달라지지만 윈터의 모습이 확 나타나는 이런 이미지를 많이 생성을 했고 반면에 이제 인프 에딧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나무나 아니면 이런 스트럭처가 유지가 되면서 완전히 눈에 쌓인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조금 없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클립 스코어가 좀 낮은 게, 결국에는 이 윈터라는 이런 프롬프트와의 시밀러리티를 제어할 텐데, 얘가 약간 스트럭처를 유지하면서 같이 프롬프트를 따라가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조금 희생이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그냥 혼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컴퓨테이셔널 에피션시인데요. 이제 그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했을 때와 그다음에 컨시스턴시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를 어블레이션을 하면서 사용했을 때 각각의 이제 스텝 수에 대해서 어블레이션을 하면서 클립 스코어를 나타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SD로 했을 때에는 확실히 스텝 수가 줄어들면서 좀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반면에 컨시스턴시 모델은 애초에 Z0를 조금 측정을 하기 위해서 나온 메소드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텝 수가 되게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성능이 계속 유지가 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요 DDCM에서 좀 태클을 하고 싶은 이제 챌린지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인버전 프로세스가 너무 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버전을 하면서 이제 소스를 어느 정도 따라야 되는 컨시스턴시와 그리고 프롬프트를 어느 정도 따라야 되는 어큐러시 사이에 좀 밸런스를 잡는 게 되게 까다롭다라는 걸 또 지적을 했고 또 세 번째로 그리고 이제 되게 컨시스턴시 모델이라는 되게 에피션트한 방법이 있는데 기존의 방법들은 얘네들과 같이 컴패티터블 하지 않다. 그러니까 네, 같이 사용할 수 없다라는 세 가지의 챌린지를 좀 얘기를 하면서 얘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처 인버전 스트래티지를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해결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처 인버전에서도 좀 해결이 된 부분이 있겠지만 또 UAC라는 어떤 기존의 두 가지 방법들을 합한 성능이 좀 더 발전된 이런 에디팅 방법을 제안을 함으로써 컨시스턴시와 어큐러시 모두 이제 같이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같이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